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네, 한 명 한 명.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옷이 조금 약간 어때 좀 약간 좀, 저희 회사 티셔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쓰여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단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keep our way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자 이런 의미인 거지. 우리 잘하자. 우리 회사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keep our wa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keep our way 우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만의 방법대로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너무 그런 생각이 있죠. 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 솔직히. 아니, 난 돈 욕심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제일 돈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든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HS 아카데미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이제 회사가 되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기업은행, 그리고 코리안리라고 하는 재보험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좀 있었고, 교보학사 자산운용이라는 데도 있었고, 증권회사에도 있었고,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그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한 겁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는 은행원이거든요. 은행 같이 다닐 때 만났는데, 와이프는 계속 은행에 있는데, 저는 계속 위험한 거, 더 위험한 거, 급기야 사업까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 19만 명이었거든요. 그 2배나 성장을 한 거죠. 같이 직원분들이랑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효석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메밀꽃 필 무렵 소설책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효석을 조회하면 그분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제 유튜브에서 조회하면 제가 먼저 나와요. 네. 조만간 이제 네이버에서 조회도 제가 먼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황이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좋다고 들었어요? 어렵다고 들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태어난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경제는 안 좋아. 근데 경제는 안 좋은데 신기하게 좋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어요. 순대외 금융자산. 자,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순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다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죠. 우리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이겠지만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IMF가 있었어요. 1997년 IMF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인 거죠. 근데 국가 부도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왜 나라가 망했냐면은 줄 돈이 있는데 줘야 되는 돈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줘야 되는 달러, 내일까지 주기로 한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나라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달러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러도 없으면서 빚을 빌려 그러면서 이제 너 그러면 내 말한 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 달러 빌려줄 테니까 내 말한 대로 다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도 잘러 막 뭐 망해가지고 막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다. 1997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 달러를 줘야 될 달러는 있는데 달러가 없었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빌려가지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 돈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돈 왜 안 갚아? 많이 보셨죠? 막 그런 거. 그래서 막 혼내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1997년에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여러분 저 우리 달러가 없는데 집에 있는 거 좀 그 금이라도 좀 가져오면 그걸로 팔아가지고 달러 빚이라도 좀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금 있는 거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금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낸 달러로 갚았어요. 갚고 하다가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2007년이잖아요. 2007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줄 돈 빼기 받을 돈을 했더니 마이너스 0.2조 달러였어요. 마이너스 0.2조. 0.2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300조 원 정도가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만큼이 없는 거지. 그래서 300조 원이 지금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어떻게 됐어요? 2015년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은 1조 달러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한테 받을 돈이 줄 돈보다 1조 달러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500조 원. 1,500조 원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IMF 외환위기 겪고 나서 돈 없어가지고 달러 없어가지고 제발 좀 달러 좀 주세요. 국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집에 있는 금을 좀 갖다다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이런 거 했었던 나라가 2007년, 2015년 겪어가지고 지금은 어떠냐? 받을 돈이 훨씬 많은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개인한테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월급을 받으신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이런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나의 자산, 내 돈이 점점 많아져서 처음에 국가 부도가 났던 IMF 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어요. 모두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조언을 하자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말을 정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이 소유하세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소유하라고? 그러면 이거 좀 뭔가 물질적인 거 아닌가?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유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집,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단어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한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뭘 소유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가지고 있어요? 오, 텀블러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텀블러 가지고 있고 또 핸드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뭐 가지고 있지? 내가 뭘 가지고 있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생명. 아, 생명. 살아있는 거. 그쵸? 시간. 맞아요. 시간. 나의 생명. 시간. 또 뭐 있을까요? 가능성. 가능성. 너무 좋다. 내가 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건 나예요, 나. 나라고, 나. 맞죠?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거야. 제가 여러분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거예요.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소유하고 있다는 게 뭘까요? 소유하고 있다는 건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핸드폰이 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24시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 내 게 아니면, 야, 친구야,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니? 잠깐만 쓰고 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집이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게 내 거예요. 소유는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100% 소유하고 있나요? 내가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묶여 있어. 그러면 100%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우리 와이프는 싫어할 수 있지만 결혼한 이후로 저의 소유권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딸이 태어난 이후로 저의 소유권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딸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뭐 해달라고 하면 가서 또 해줘야 돼요. 저희가 취업하고 나서 저희 소유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은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대한 내 마음대로 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게 소유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소유한다는 거? 이거 권리야? 알았어. 아빠, 핸드폰 근데 내 거라며. 근데 왜 나 30분밖에 못 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왜 30분밖에 못 써? 아니, 이건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거야? 권리를 왜 안 줘? 나한테 권리 100%. 그러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는 네가 절제를 못 하니까 그렇잖아. 30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잠에 이제 방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딸한테 내가 너는 절제할 못 하잖아. 너는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없잖아. 응? 그래서 내가 30분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가? 그럼 저도 사실 어제 그냥 뭐 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미국 주식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쇼츠 되게 많이 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절제를 못해. 시간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과연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내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잘 절제가 되나요? 책임감을 가진 만큼 절제가 돼요? 내 시간이 소중하게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잘 안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못나서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안 돼? 라는 거 말고 그냥 세상에 나와버리면 나는 나 혼자 내가 살아야 되거든. 누구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하라는 사람도 없어. 결국 세상에 덩그러니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절제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유일하게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무엇인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사실 회사 만들 때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지?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냥 회사만 다니던 사람인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콩닥콩닥. 근데 회사를 만들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이 회사를 HS 아카데미라는 이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넘버원이 되는 투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야지 라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제 제가 쇼츠 보다가도 이거 아니지. 해야지. 내가 이 꿈을 이루려면 이거 해야지. 그 아침에도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 와서 좌절스러워. 그래도 마음을 잡아야지.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지금 몸무게가 지금 한 10kg가 빠졌거든요. 그때는 통통했었어요. 근데 아침마다 밤마다 저는 요새 매일 뛰어요. 뛰러 나가기 진짜 힘들어. 하기 싫어.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만, HS 아카데미 넘버원 만들어야지. 맞아,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직원들이랑 한번 해봐야지. 그 꿈 때문에 저는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한 정신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제가 말하는 걸 교육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딸이 핸드폰을 왜 못하게, 어려서가 아니에요. 어려서가 아니야. 꿈이 없어서야. 꿈이 있으면 어리더라도 다 절제할 수 있어요. 꿈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말씀드렸던 이유,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단어를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소유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유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나라는 걸 소유하고 있었어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소유라는 건 권리라는 거였는데,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절제하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제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2%, 3%의 금리를 빌렸다고 합시다. 근데 이 돈을 내가 뭘 해서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해서든지 간에 5%, 10%로 굴릴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빌려야 될까요? 무한대로. 정답. 무한대로 빌려야 돼요. 무한대로. 왜냐면 이게 3%인데 10%잖아. 이 차이만큼 나는 무한대로 빌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로 빌렸는데 2%로 했다면은, 그러니까 5%로 빌렸다. 그러면 5% 남는 건데, 거기에다가 돈을 곱하면 나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돈을 얼마나 싸게 빌리느냐. 그쵸? 돈을 얼마나 싸게 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운용해서 이걸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의 함수예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야. 첫 번째, 싸게 빌려. 싸게 빌려. 두 번째, 많이 벌어. 그리고 이걸 무한히 반복해. 끝났어. 한 번만 다시 할게. 싸게 빌려. 그 다음에 더 많이 벌어. 그리고 이걸 무한히 반복해. 자, 그럼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게 레버리지인 이유는 내 돈은 지금 없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벌면 이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해가지고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그냥 기분 좋게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기분 좋게요. 저도 100억 없어요. 100억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0억으로 10% 벌면 얼마죠? 10억이지. 10억이면 많이 벌었죠. 그런데 내가 100억인데 100억을 빌린다고 해봅시다. 근데 금리는 5%야. 그러면 5억을 줘야 되겠죠? 100억에 5%니까 5억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100억을 빌렸으니까 내 돈 100억, 빌린 돈 100억 해서 200억으로 10% 벌면 얼마예요? 10% 벌면 200억으로 10% 벌면 20억이네. 그러면 잠깐만 5억 주고 15억이네요. 아까 100억으로 벌 때는 10억이었는데 빌려서 하니까 이자 주고로 남아서 15억이 벌린 거잖아. 이거를 1000억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억 하면 50억 주고 1000억에 10%니까 100억이니까 50억이 남는 거네요. 1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아싸, 자, 은행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싸, 나 이제 대출 받아야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무조건 레버리지 비용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가 낮아야 돼요. 대출 금리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게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2번. 그리고 이걸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게 3번이다. 근데 이건 레버리지라는 건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이제 예를 든 거고,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한다. 혹은 레버리지 당한다. 자, 아까 내 돈은 100억이었는데 100억을 빌리니까 내게 아닌데 뭔가 또 좋아진 거잖아. 빌리니까. 자, 이 빌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투자로는 돈을 빌리는 건데 사업은 사람을 빌리는 거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을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월급을 주고 이 직원을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고 왜 안 봐? 안 친해?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봐봐요. 그 친구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봐봐, 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요.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야 돼. 나는 앞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용 당하는 사람이 되겠다. 손을 못 들었는데 이용할 거야, 이용 당할 거야? 이용해 먹고 싶어요? 이용해 먹고 싶어. 좋아. 자, 그럼 이용해 먹기로 맘먹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해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 우리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이 질문은 아까 어떻게 하면 은행 가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지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구슬려야 돼. 어떻게 구슬릴까? 어떻게 가만히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신뢰를? 또 뭐가 있을까요? 신뢰를 주는 거야. 또 어떻게? 돈을 줘? 돈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돈을 주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똑같은 도움을 받는데 100만 원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만 줘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비용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만든다 보니까, 회사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레버리지 비용이 좀 낮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나 이제 알았어.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알았어.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제가 와서 이제 회사 만들고 왔는데, 제가 알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효서가,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레버리지 비용은 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절대 내가 이용 안 되게 해야지. 내가 진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나 봐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기꺼이 너한테는 이용당해도 너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레버리지 비용이 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인 거죠.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죠? 이 질문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했던 질문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뭐 잘 구슬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바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용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바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용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친구를 봐봐요. 그리고 이 친구라면 내가 이용당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용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는 사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주는 사람. 좋아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중학생이 했던 대답이 정답이었는데 그 친구 했던 말이 뭐냐면 착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착하네요. 착한 애면 걔한테는 좀 이용 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그 말이 진리야. 착한 애한테는 내가 좀 이용 당해도 괜찮아. 그게 레버리지 비용이 낮은 거예요. 레버리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착하게 살기. 근데 사실 착하게 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착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신뢰에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착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이거는 아니야.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 레버리지 비용 낮추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낮추고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야. 이해됐죠? 동의하죠? 그런 거 같잖아. 착한 애한테는 내가 그래 알았어 이런 생각 들잖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꿈이 커야 돼요. 야, 내가 너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일론 머스크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꿈이 제일 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X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레버리지 한 거지. 투자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1년 있다가 3배 불려줄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XAI에서 만든 그록이라는 서비스 만들어서 내가 3배 불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근데 진짜로 3배 불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박이다. 얘는 믿어도 되겠다.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꿈이 크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꿈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게 뭐지? 내가 이 돈을, 내가 빌린 도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운용할 건지인 거죠.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는 첫 번째, 레버리지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건 지켜야 돼. 그래야 착한 거거든. 그래야 돈을 빌려줘요. 그래야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꿈을 커야 돼. 꿈이 커다.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해야죠. 꿈을 진짜로 만들어내야 돼. 안 그러면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야. 이거 다 깨지는 거야. 자, 착하게 사는데 내가 꾸는 꿈을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계속 얘는
뭔가 이뤄내는 애야. 그러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으로 가면 그냥 저는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한히 반복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무한히 반복하기 위해서 무한히 반복하다가 이제 망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왜 망하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서. 내가 그 정도 돈을 빌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빌려준다고 해서 빌려서.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사람이지? 내가 돈을 얼마나 빌려도 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레버리지 비용이 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 운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해서 이거를 뭔가 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선순환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선순환이 시작되는 사람과 악순환에 시작되는 사람의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난 선순환을 시작할 거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선순환은 뭐냐면은 처음에 믿는 거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은 나야. 근데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해? 나를 믿어야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한테 거짓말 제일 많이 했어요? 응? 부모님한테? 나한테 거짓말 제일 많이 했어. 저도 쟤한테 제일 거짓말 많이 했어. 아,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약속해. 거짓말했지. 내일 아침에는 과식 안 해야지. 난 딴짓 안 해야지. 뭐 해야지.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나한테 밥 먹듯이 했어. 그래서 사실은 나는 나를 잘 못 믿어. 나는 내가 소중한 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믿어? 그래서 나는 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가 이걸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좀 내가 마음에 든다.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거짓말해서 자꾸? 왜 너 맨날 나한테 거짓말하냐? 나한테 왜 나한테 맨날 거짓말해? 너 이렇게 한다면서 왜 안 해? 너 왜 이것도 못하고 맨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돼.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안 좋아하면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라도 나를 좋아해야 돼. 나라도 나를 믿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져? 그래도 믿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껴줘. 좀 불쌍하지 않아? 좀 솔직히? 나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 너 좀 불쌍하다. 뭐 그렇게 사냐? 그냥 적당히 해라. 안쓰럽다, 야. 저를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자주 그런 말씀 하세요. 적당히 좀 해라. 좀 너무 힘들지도 않냐? 막 이런 얘기. 안쓰럽다. 근데 저도 제가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안쓰러워. 짜증날 때가 많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효석이 내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해? 이 생각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나 3년 후, 5년 후에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면 뭐가 되냐면요. 결과물이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하든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꿈이 있어. 나는 5년 후에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아카데미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어.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행동을 해.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그 믿음이 강화돼요. 나는 되는 놈이었구나. 그래, 나는 되는 놈이었어. 그래, 나를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행동을 하러 갑니다. 그럼 또 행동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 좋은 결과가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이 선순환의 시작은
반드시 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난 안 돼. 어차피 이효석이 너 맨날 한다고 안 하잖아. 거짓말 그만 쳐. 안 믿어. 하지 마. 안 믿어. 그리고 나서 행동을 안 해. 그럼 결과가 안 좋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었어. 역시 나는 안 돼.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더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진짜 안 된 놈이구나. 에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부터 선순환을 시작하는 사람과 악순환을 시작하는 사람의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은 너무 달라진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선순환 시작해야지 라고 맘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내가 안 믿어져요. 나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별로야. 나는 내가 진짜 별로야. 그래서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행동부터 해요. 그냥. 모르면, 난 못 믿었지만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다이어트를 나 내일부터 뭐 10kg씩 달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분만 걸어야지. 부터 하는 거야. 10분만 걸어야지.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그냥 행동을.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별로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그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선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레버리지 비용이 낮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꿈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이제 투자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 그림은 여러분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생애 수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게 27세 때 첫 흑자를 기록하고요. 61세 때 또 다시 적자를 기록해요. 돈을 벌다가, 그러니까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으면 흑자인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7세까지 적자야. 그래서 누구 도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이제 27세에서 흑사가 나는데 61세 때 또 적자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잘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오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결국은 난 다 잘 될 거거든요. 3년 후, 5년 후에 난 잘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흑자야. 믿죠? 나는 무조건 흑자야. 나는 무조건 흑자가 될 거야. 근데 그 돈을 잘 저장해 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투자한다라는 것의 목적은 뭐여야 되냐면은 이거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제일 큰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적.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물건이 가격이 왜 맨날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은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구매력을 지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자산이 죽었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어딘가에 저장해 놨어요. 받을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됐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버는 돈이 없으면 여기서 조금씩 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써서 빼다 보니까 이거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 자산이 죽었어.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 이런 경우가 이제 잘못 죽는 경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막 암담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모두 다 가능해요. 누가 보여줬냐면 이 사람이 보여줬거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제가 미국 가서 만난 적 있어요. 물론 1대1로 만난 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거 제가 멀리서 5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2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6년만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6년만 더 빨리 했으면 내가 진짜 부자가 됐을 텐데.
자기 그렇게 부자면서 이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 복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65세 이후로 벌어들인 돈이 지금 현재 그분의 자산의 90%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복리로 크기 때문이에요. 단리로 크지 않아요. 복리로 커요. 단리는 뭐냐면은 이자를 더하기로 주는 거고요. 복리는 뭐냐면은 이자 준 거에다가 또 곱하기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 있는데 5억을 이자를 받았어. 그러면 내년에 5억을 받는 게 아니고 105억의 5%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복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서 단리는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요. 봐봐, 이렇게. 근데 복리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늘어나요. 이해됐어요? 잠깐만, 이렇게.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90%란 말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왜 워렌 버핏이 6살, 6년 먼저 했으면 좋겠는지 이해되죠? 자, 요 그림을 이쪽으로 6년만 당겨보자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저보다 몇 년 어리죠? 엄청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게 엑셀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 몇 살이에요? 아무나. 평균 25. 오케이. 25.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60살까지? 대충. 그리고 뭐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그냥 대충 80살까지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은퇴 없이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은 23년이 되죠. 그리고 은퇴 후에 예상되는 월 지출 예상비를 그냥 뭐 대충 얼마로 할까요? 뭐 200만 원 할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것도 인플레이션 뭐 200만 원 할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아마 우리나라 한 2%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지금부터 얼마 정도 하면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이거 한 5% 할까요? 5%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에 5%니까. 오케이? 좋아요. 5% 할게요. 그럼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7억 6천이 됩니다. 7억 6천. 아씨,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봐봐요. 가능하다니까. 잘 봐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얼마예요? 500만 원.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 여기 7억 6천이에요. 얼마 남았어? 35년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 500만 원 할까? 500만 원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은 얼마냐? 엄청 높을 것 같지? 엄청 높을 것 같죠? 좀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10%를 넣으면은 여러분 46억이 돼요. 훨씬 낮아야 돼요. 5%? 9억 5천이 됩니다. 4%가 4.5%. 8억. 이 정도면 해도 되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 표정이 이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나중에 봐봐. 이건 수정 금지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지출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가능하다니까요. 왜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이 아직까지 은퇴할 때까지 남은 시간도 많고 일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제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지만 45세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야 돼요. 4.5% 안 돼요. 6%. 더 높아야 돼. 어떻게? 8%. 더 높아야 돼. 한참 높아야 돼. 10% 어떻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 뭐냐? 나이라는 거, 나이. 나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25세야.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해. 진짜 가능하다고. 진짜 가능. 알겠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진짜 가능하다. 진짜 가능해.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믿어야 돼. 자, 이건 해봤고요.
제가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애들이, 아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렇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면 좀 좋지 않을까? 내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처음으로 월급 받는다면서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유대인은 돈을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 지갑에 있는 돈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 근데 이 유대인은 소득이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첫 번째 소득, 월급 받는 거. 일해서 받는 월급. 두 번째 소득은 내가 맡겨놓은 데서 나오는 소득.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데서 나오는 소득. 이게 두 번째 소득이에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월급을 받았어. 지갑에 들어왔죠? 지갑에 들어오면 그 중에 절대 50% 이상은 쓰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절대 50% 이상은 쓰지 않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50% 이상은 절대 안 써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어떻게 하냐면 저축해요. 10%는. 두 번째로는 투자해요. 그래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자산을 만들어내요. 자산.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이게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계속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어제 기준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더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사는 거예요. 계속. 올해 내내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더 사! 그냥 더 사! 그럼 나중에 걔가 뭘 가져다 주냐면 소득 2를 가져다 줘요. 배당을 주든 뭘 주든 해가지고 소득 2를 가져다 줘. 내가 일하는 건 줄어들잖아. 내가 일하는 건 줄어들어요. 근데 소득 1에서 소득 2로 넘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30%씩은 뭐든 사야 되는 거야. 뭐든. 유대인들은 절대 현금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유대인들한테 가르쳐주는 제일 1번 순위. 현금을 절대 가지고 있지 마라. 현금은 어차피 녹는다. 커런시다. 흘러가는 거다. 너한테 흘러가게 만들어라. 물론 내가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현금은 필요해. 그런데 이 현금 자체를 애지중지해서 쌓아놓는 거는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지거든. 매년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왜 들고 있냐는 거죠. 가급적이면 뭘 사라. 좋은 거를. 주가 빠지는데요? 더 사라. 계속 사라. 네가 20년, 30년 된 후에 그 자산은 어차피 결국 커진다. 좋아지는 자산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가 있으니까 11조를 해요. 그리고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10% 해요. 이 기부를 10% 하는 게 왜 10%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유대인은 직접 못 만났고 유대인을 만난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거는 훈련이다. 훈련. 뭔 훈련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버리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훈련이다. 낮추기 위한. 내가 있는 돈을 중에 10%는 다른 사람한테 나 기부하기 싫은데? 그래 기부해라. 왜? 기부하면서 네가 드는 마음이 너의 마음을 착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바꾼다. 근데 그 훈련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투자 더 해. 그래서 어쨌든 지출을 50% 넘기지 말고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중에 여러분을 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을 때 잘못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살려줄 수도 있고 누가 살려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알아서. 예.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일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에요. 그리고 한국 주식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니까 얼마나 좋아. 비쌀 때는 뭐 그랬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자산이 싸지는 게 좋습니다. 약세장이 올 때마다 더 사면 되니까. 또 항상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많이 사가지고 내려올 때 막 죽어가지고 이 바닥에다 팔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더 사. 계속 사. 결국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말씀드려서 그렇고 좀 복잡하게 말하면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 수도 없이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3년 후, 5년 후 당연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빠지는 게 오늘 샀는데 다음 주에 10% 빠질 수도 있어. 그 다음 주에 또 10% 또 빠질 수 있어. 근데 더 사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을 좋은 상품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저는 계속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과 가치라는 거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라는 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가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시간이 가치 있는 거죠. 그거 말고 가치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치 있다. 희귀성. 사람 별로 없으면 또 가치 있는 거죠. 또 뭐가 가치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12살 저희 딸한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만족감? 저거 있으면 만족한다. 뭐 좋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그래서 매우 주관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고 추상적인 거고 그래요. 근데 혹시 가치를 그러면은 잴 수 있을까요? 못 재나? 가치를 어떻게 재? 그리고 추상적인 거라며 생각이라며 어떻게 재? 근데 우리 키는 재잖아. 몸무게도 재고. 그런 것처럼 가치를 재는 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을까? 가치를 재는다면 뭘로 잴 수 있을까? 우리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저는 이게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가치를 잴 수 있어. 이걸로 하면. 뭘로 잴 수 있을까? 저울로? 어떤 저울에다 넣어놓고 뭔가 추상적인 이 개념을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재는 가치를? 돈으로 재는 거죠. 돈으로. 가치를 돈으로 재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재보는 거야. 네가 어느 정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거 핸드폰 어느 정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100만 원? 90만 원? 150만 원? 이게 재보는 거야. 그 재본 결과가 뭐예요? 그 재본 결과. 그게 가격이에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잖아. 근데 그 밥 먹을 때 만족감을 느끼죠. 이거 이 정도면 이 정도 이런 느낌, 뭐 그런 만족감. 그거 얼마 정도 하면 먹을 것 같아? 그게 뭐야? 가격인 거야.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밥을 먹고 나와서 10,000원 내고 5,000원 내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 그럼 왜 그런 거지? 어떨 때는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쁘죠. 그건 왜 그래? 내가 느끼는 만족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든 뭘 하든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 비싼 거 안 사면 돼. 싼 거 사면 되는 거야.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사실 투자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가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혹시 이 영상 봤어요, 이거? 뭐 대치동의 어떤 아줌마를 이수지라는 그 코미디언이 따라한 건데 여기 그 이수지 아들 이름이 제이미예요, 제이미. 제이미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흉내내고 이제 놀린 거죠.
대치동 아줌마들 그냥 돈만 많고 맨날. 그러면 놀리면서 뭘 했냐면 이 대치동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비싼 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는 그 자켓, 몽클레어 이걸 입고 나갔어. 그러니까 대치동 아줌마들이 기분이 나빠서 이 몽클레어 자켓을 전부 다 중고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가치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있는 건가 보다 하는 거지. 그냥 되게 취약한 거라는 거죠. 취약한 거라는 거. 뭐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랑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인 거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올리고 이런 걸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최고의 자산은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대답해 줬어요. 그런 거죠. 맞아. 나야 나.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그때 갔다 그랬잖아. 5만 명 있는 곳에서 딱 있는데 여러분만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손 들고 마이크 잡고 응? 그렇죠. 종목 추천해달라고. 나 이거 종목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런 거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요. 종목 하나만 찍어줘. 뭐 사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해줘. 손녀딸한테 얘기하듯이 얘야 지금 뭐 사는 것도 중요한데 invest in yourself 해야지. 야 너한테 투자해야지. 지금은 너한테 투자해야지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야. 다른 거 뭐 애플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 사가지고 돈 벌 수 있지.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 높은 거 뭔지 알아? 너야 너. 너한테 투자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invest in yourself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돈을 벌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돈을 벌어? 뭐 사요? 이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벌게 될 겁니다. 더 많이 배워야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에게 옷에 쓰여져 있는 인테그리티라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쭉 한번 단어 위주로 생각해 볼까? 맨 처음에 제가 뭐 하라고 그랬지? 소유하라고 그랬고 그 소유한다라는 거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 그 권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책임을 못 져서 힘들어지는데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꿈이 있어야지 내가 절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기억나죠. 레버리지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야 은행에서 싸게 빌릴 수 있는데 이게 착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잘 많이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꿈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일단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 나를 믿고 행동하면 결과가 나와서 나를 더 믿게 된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좋은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레버리지 비용이 낮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처음 들어봤죠?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냐면은 없어. 이 단어에 딱 맞는 한국말은 없어. 제일 비슷한 게 뭐 정직함 정도. 아니면은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정직함 뭐 이런 느낌. 근데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를 일치시키는 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인테그리티인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함인 거죠.
뭐 어떻게 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거룩함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거든요. 어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나왔을까요? 인테그리티 성경은 아니고 어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인티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인티저가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인티저 정수라는 뜻이에요. 인티저는 1.0이라는 뜻이에요. 1.0. 1.0.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냐면 파셜리? 이런 거 없어요. 부분적으로 인테그리티 하다는 건 없어. 야,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려면은 야, 나 조금 그래도 나 그런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없어. 그냥 뭐 완벽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저런 단어를 가슴에다 쓰고 다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혹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그 수학 중에서 순환소수 이런 거 기억나나요 혹시? 그게 뭐였냐면은 0.9는 소수예요. 그죠? 0.99도 소수죠. 이거는 부분적인 거야. 근데 0.99는요? 999는요? 0.99999는요? 0.9999999는요? 얘는 1이에요. 그게 순환소수거든. 0.9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것. 이건 1.0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 말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선순환, 나를 믿고 행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쓰는 게 저는 올해 9라는 숫자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쓰고 0.9, 내년에 또 써. 그럼 0.99가 되는 거고요. 내후년에 또 써. 그럼 0.9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리티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된다는 거는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순환의 고리를 타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인테그리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레버리지 비용이 낮아져요. 반드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선순환을 살았더니 야 진짜 나 됐다. 그래서 나 마음에 든다. 오늘 뭐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마음에 드네. 이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